일단 오늘 LG전자가 다시 네. 급등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전장사업부 이거 사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뭐 아까 잠깐 내용이 있었지만은 주가가 사업을 하고 변화를 할 때는 뭔가가 쏠림이 있거든요. 우리 LG전자의 주가 상승은 세 가지로 기합할 수 있고 메인은 지금 맨 마지막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는 건 이익을 낸다는 거고 배당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LG전자가 조 단위의 연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장마치고 나왔죠. 사상 업계 최초입니다. LG전자 최초가 되는 거죠. LG전자는 그동안 반기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어느 정도 자동차가 강한 것도 다 대부분 같은 결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보통 유선주 포함해서 주당 500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이끌고는 계시겠지만은 밸류업 정책은 계속 정책에서 전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LG전자도 이런 식으로 분기 배당 ESG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ESG가 이제 마지막에 지가 거버넌스잖아요. LG전자 ESG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우리가 반기 배당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 1,0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이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도는 대략 800원 정도를 배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번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좀 잘할 때가 최근 5년 기준으로는 1,200을 했던 게 20년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배당 성향은 이제 이익 중에서 주주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나가는 금액의 배당금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이잖아요. 한 20% 늘린다는 건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당을 받는 투자가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렇죠. 개찐 도찐 뭐 도찐이 안 될 수도 있죠. 500원 받으려고 장기 투자했는데 주가 1,000원은 그냥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제 첫 번째 트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데 바로 이거는 짧게 볼게요. 충전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LG그룹주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사업하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된 거예요. 예, 강조된 건데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보면 범 LG그룹 측에서는 LG, LS, LX 인터내셔널 세미콘을 구분할 수 있는데 LG전자를 놓고 보게 되면은 충전 사업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법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속과 급속이 있는데 11kWh의 완속도 있고 100kW가 넘는 급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사업 쪽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또 LG 에너지솔루션스는 아무래도 충전과 관련됐을 때는 배터리 ES 재활용 같은 거 그런 거 충전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LS 전선 쪽에서는 같은 범 LG니까 충전용 케이블 개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제 골프장 가면 아니 요새 지하 주차장 가면 많이 있습니다. 단자 옆에 이렇게 케이블 있잖아요. 굵은선 당겨갖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오늘 조금 나온 내용은 이제 우리가 CP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차지 포인트거든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북미에서 가장 많은 그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LG하고 차지 포인트가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원래 좀 하고 있었고 이것 자체가 충전 사업 그리고 LG 그룹 쪽에서 LG 헬로비전이 실제로 충전 사업 쪽에서 최근에 하다가 네. 약간 LG전자로 넘겼는 것 어쨌든 떼둔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사업이 하던 사업이고 핵심은 바로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주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그냥 보면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깊게 보면 LG 약 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장 이야기를 하는데 LG전자가 네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H홈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가전. 예, 여기에 이제 여름이니까 에어컨.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 바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공조 시스템.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공조 이제 근데 그 그림은 어떻게 보게 되면 HA 사업부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하면 에어컨이라는 B2C를 공조란 이름을 붙여서 B2B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LG전자의 핵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LG는 더 이상 가전업체로서 가면 안 돼. 계속 B2B로 가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바로 BS 사업부입니다. 요게 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대차 쪽으로 뭐 납품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BS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올 1분기 때 보게 되면 지금 2조 6천억 정도에 520억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파는 것보다는 마진율은 작아요. 2%니까 100원 팔면 2원 남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수주 자체가 거의 이제 10조 원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BS 사업부로 바로 넘어오면 LG전자가 11년 전에 7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BS 사업부를 우리가 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10년 만에 매출 10조 원대까지 온 거거든요.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딜을 많이 했냐면 2018년도에 이게 오스트리아 회사입니다. JKW를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 전후 구강무 체제에서 바로 5조 연 누적 적자 5조 원의 초콜릿폰을 날려버리고 그쵸. 처음 지른 게 바로 JKW입니다. 그러니까 MC 사업부죠. 우리가 막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장 100조 얘기 나올 때 메인이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을 한 거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현대차 이야기가 그냥 흘러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그간의 투자를 놓고 보면 작년도에 VS 사업부에 8,6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올해가 작년보다 한 26% 정도가 증가한 1조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LG전자의 VS 사업부는 아직은 숫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에는 별거 아니지만은 한 자릿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분기 기준으로 뭐 아직 1,000억도 안 되지만은 충분히 모멘텀 측면에서는 갈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VS 사업부가 BS 사업부입니다. 요거는 많이 돋보이진 않아요. 요건 텔레비전이고. 네.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진짜 칠판이야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여기서 전자의 기종이 그러니까 B2B의 기능이 커지고 요거는 B2B입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B2C고 텔레비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LG전자 보면은 정말 그 답답한 가치주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네. 갈만한 주식이고 정말 괜찮은데 정말 못 가는 주식.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좀 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역시 연속성이 없는 하루의 그 일과성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LG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당장 10만 원짜리 주가가 12만 원, 13만 원 보고 이런 기사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서 그날 파시는 분은 오늘 10만 8천 원까지 왔으니까 팔고 하겠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LG전자가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애플카 이슈로 가지고. 네. 근데 그런 시세가 다시 근데 애플카도 가만히 놓고 보면 전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일시적으로 20만 원을 만들었던 건데 한편으로는 전장만 놓고 보면 LG전자의 주가는 싼 거예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LG전자 특집입니다. 이 전장 사업부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현대차랑 뭘 할 거냐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전장이 구동 모터하고 아다스하고 OS로 들어가는데 구동 모터 같은 경우 마그나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EV9에 벌써 LG전자의 구동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협력한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아다스 운전자 첨단 시스템인데 이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실제적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에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의 미래 전기차의 메인 프레임이 SDV거든요. 목적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LG전자의 OS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전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다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노텍의 4가지 자율주행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 라이다, 레이다, VTX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현대는 삼성이랑은 안 해도 LG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랑도 할 수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LG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전장 부분의 협력 자체는 좀 많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룹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주가 관점에서는 이주연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정신 차려! 예, 제가 수급 분석을 해봤더니 공조 시스템 들어갈 때 5월 28일 날 기관에서 한 100만 주 들어왔고 외국인 130만 주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10몇 % 올랐죠. 네네네. 그리고 한 2주 동안에 한 3주 동안에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쳤어요. 오늘은 들어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기관 17만 주, 외국인 750만 주니까 75만 주니까 이거 가만히 장기 분석해 보면 그 공매도 쇼크보 물량 들어왔다가 맞죠? 쭉 빼고 이제 다시 또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뭐 10만 원대 밑에서는 이제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제는 좀 돌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많이 주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전장이라는 게 결국은
전기차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전기차 전방 산업이 다 안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2차 전지도 뭐 전부 힘을 못 쓰고, 근데 물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올라가기는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꼭 전장이라는 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기차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기 JKW는 우리 SL 같은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동모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전기차는 잘 팔려요. 제가 기대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하고 있다는, 그렇지. 테슬라가 힘들어서 그렇지 GM이라든가 이런 쪽은 중국이 지금 40%잖아요. 뭐 저희가 뭐 지금 제가 내 머릿속에 기억나 있는 단어로만 말씀드리면 올해 1,800만 대 연간 팔 것 같다가 1,700만 대 팔리는 거지, 그 1,700만 대가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이건 이제 시장의 관점인데, 은근히 지금 시장이 오늘부로 조금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제 어떤 애니멀 센스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애니멀 센스. 이게 LG전자가 들어올 때는 혼자 안 들어오고 보통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이게 같이 들어오고 오늘도 보면 많이 들어오고. 오늘 5% 넘게 올랐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흑자 지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LG전자하고 디스플레이는 같이 들어오고 이노텍은 따로 움직입니다.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뭐 단타의 기회는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LG전자 얘기를 드리는 관점이 10만 원 장기적으로 보유시는 분에 대해서는 LG전자가 계속 이렇게 B2B로 바뀌는 그림에 계속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봅니다. 좀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이 주가도 좀 우상향으로 좀 계속 가져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그런 기대하는 분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이게 시장이 더 넓어지는데, 올라갔다가 또 도로 제자리하고 올라갔다 제자리 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주주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에는 좀 안 맞는 주식인 거죠,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LG전자는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 화장품주, 식음료주가 부러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그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지. 부러진 거는 추세가 끝난 거고, 네. 상승 추세가. 이 조정은 다시 조정받고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툭 던졌냐면, 그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 대표님은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조정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글쎄요, 그 추세 안 꺾이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폭이죠. 그럼 혹시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은 추세가 꺾인 거죠? LG 안 맞지. LG 생활 건강이 건강이나 아모레퍼스픽은. 이거는 뭐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오문답 많이 하냐면, 이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종목마다 고점 대비 10%가 빠진 것을 추세가 꺾였다 볼 수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네네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한 게 추세가 꺾였다 볼 수도 있고, 5일선의 기울기가 엄전한 게 추세 꺾였다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대중소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전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정도 지금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얘를 이제 화장품 큰 주식만 올려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화장품주나 음식료주는 조금 이력률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격을 보고 이 섹터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다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은 또 내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추가적인 뭐 하루 이틀 만에 두 자릿수를 쉽게 내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금이 조금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삼양식품이야 이어서 할까요? 근데 희마리가 없어. 아니, 삼양식품은 삼양식품은 솔직히 차트만 봤을 때는 부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니, 기사가 나왔으니 기사 깔라고 말씀드리는 그 손녀딸, 막내딸? 예. 73억 파는 것 정도의 뭐 대두수라고. 그러니까 73억이나 팔은 거예요. 창업자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게 73억이라 그러면 많아 보이죠. 네. 주가가 5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000주 판 거예요. 그리고 14,000주가 판 게 원래 갖고 있던 전부예요. 이 우리 전세경 뭐 이런 뭐
어차피 공시 나오니까 이러면 뭐 나와 있는 거니까. 막내딸분이 판 이 주식이 14,500주를 팔았다고 이제 5월 24일자 파신 거잖아요. 한 3, 4주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어제 정도 공시가 나온 건데 50만 고점 매도 못 하셨네. 5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계산해서 제가 두드려 봤어요. 제 계산이 맞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 정도 챙겼나 봤더니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14,500주 곱하기 50만 원 하니까 72억 정도 나오던데 저 잘못했나? 그 정도 나와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기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공시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분 구조를 놓고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유통 물량이 작아요. 총 700만 주 정도가 되잖아요, 맞죠? 네네. 그 정도 되는데 이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그 260만 주 갖고 있습니다. 다 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김정수 부회장, 그러니까 원래 삼양 지금 이제 부회장님이죠, 어머님이죠. 어머님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부회장님이 32만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원래 이게 전성 씨가 전 씨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주요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뭐 제가 촌수는 안 따지겠습니다. 갖고 있는 기업이라 실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한번 팁에는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뭐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워낙 이제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삼양식품 점상 찍고 그때부터 날아간 거거든요. 네네. 정확하게는. 네. 뭐 빙그레나 풀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삼양식품이 지난 5월 10 며칠경에 실적 발표하면서 점상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오고 갔던 거라 대장주는 조금 덜 빠지는데 뭐 최근에 이제 사이드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우양이나 뭐 김밥 그러니까 관련주들. 좀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네네. 아무래도 대형주가 1%만 올라가도 섹터 종목들은 조금 쉴 수 있는 핑계는 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주도주였던 이 식품주들이 만약에 이게 단기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훼손되는 거라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의 교체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다음 주도주는 어디가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주도주 이미 아시면서 꼭 일부러 확인하시는 거죠. 아니 몰라요, 나. 주도주는 반도체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아까 주도주는 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주가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주도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거는 코스피 뭐 한번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날 때 코스피 100개 정도 1위부터 100개, 코스닥 1위부터 100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3초 단위로 시간을 돌리게 되면 대략 300초 정도 걸리잖아요. 중간에 서봤자 끼케야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매매 팁입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저녁에 심심할 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누가 주도주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글로벌이 AI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은 이제 AI 관련주 쪽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1위를 갔다는 그 이슈 때문에 아침에 좀 움직인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헤드라인이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탈환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이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움직였고 어쨌든 지수 3,000포인트, 2,800포인트를 지배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봤는데 주도주는 누가 뭐니 해도 지수보다 높여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는 하이닉스 주가 상승 탄력성은 지수를 잡아주고 코스피 주가를 빨리 늦게 가고 오늘 2,800 갈라다 말한 거는 하이닉스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쪽을 계속 삽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결의 받겠다고 본 거는 뭐냐면 오늘 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냐면 금융주가 들어옵니다. 오늘 아마 삼성화재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금융주가 들어오고 여기에 조선건설 건설도 들어옵니다. 철강, 방산 이쪽이 쫙 들어오거든요. 2차 전지까지.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빠진 섹터가 있는데 개별 쪽에서는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6월 달에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6월 첫째 주에 빠졌던 섹터예요. 그 친구들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은 이쪽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인텔 배터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정 뭐 어제 과매도 국민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고 우문현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애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지수 탄력성에 따라서 종목별 로테이션은 계속 바뀐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짜 개별주로서의 주도주로 평가하는 화장품주와 식품주 네.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고 지금처럼 수급을 땡기지 않는다면 소위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 말고 이 개별주 단의 그 어떤 주도주 섹터 단의 네. 주도주로서 오늘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2차 전지주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 화장품주나 식품주가 빠지면서 올라오는 시그널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이것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지는 않겠냐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진짜 너무 희망회로 많이 들어가는 그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주연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김민수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두 분의 매매 스타일은 틀리거든요. 제가 딱 8위에서 그냥 많이 나오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음식료나 화장품을 매매하던 그 스타일의 자금들은 그 정도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고 대장주가 확실한 게 있는 상태에서 뭐 효성, LS 있는 상태에서 중형주 10,000원짜리 이상 하루에 거래 대금 100억에서 1,000억, 500억들을 당길 수 있는 섹터는 전력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력 인프라마저 어느 정도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라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일단 저는 쉴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자금들은 밑에서 움직이는 배터리를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품주 이런 식의 어떤 자그마한 중소형 섹터를 다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새로운 그게 게. 자금이 배터리를 하는 자금들은요. 자텔이다? 배터리만 합니다. 대신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를 팔고 득산 테코피아나 이런 SKC를 매매하는 TNC나 거고 뭐. 반도체를 매매하던 사람은 거의 반도체만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랬는데 음식료하고 이 화장품 개별주를 매매하는 분들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적인 스타일은 그 정도의 종목 그룹주가 한 30개 이상이 되고 총 하루 거래 대금을 뭐 1조 이상까지 땡길 수 있는 캐파를 판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대부분 전력 인프라 쪽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장 캡 사이즈가 작아요. 종목이 뭐 별로 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금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중소형주의 약세가 조금 지불이 되고 오히려 치수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말고 배터리는 다음으로 들어갔고 아마 조선 건설 기계 쪽으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내일장 어떤 포인트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오늘 맞죠? 네. 네, 노동 해방의 날로 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휴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한 이 흐름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오늘 장 후반에 보여줬던 시장의 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셀 쪽은 좀 애매하긴 한데 지난 3월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히어로 배터리 셀 종목이 SDI였거든요. 그래서 올 삼성 SDI가 한 40만 원대 정도에 약간 비슷하게 좀 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인터 배터리에서 나와 있는 주요 포인트는 대부분 ESS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는 일단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ESS 쪽에 시장에서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PR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양극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첨가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매기세가 몰릴 것 같고 대덕전자요? 아, 그 뭐였지? 대주전자. 아니 그 특산 테코피아나 소프트웨어 홀딩스 같은 뭐 이쪽을 아, 말하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전해액 쪽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또 종목 하나 뽑아냈습니다. 덕산. 그리고 실리콘 온극재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못 갔으면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냉정히 말씀드리는. 아, 근데 이거는 네. 단기갈 지정 예고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일 풀립니까? 그거 피하려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났어요. 5일 네. 이후에 그 풀림 먹게 있구나. 그 네. 우리는 일부러 잡아놓는 거 있습니다. 그거 풀리면 아마 또 요거 한번 반짝할.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다 팔았습니다. 어? 30만 원 현대차 왔나? 아니요, 소부장. 소부장. 저는 이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소부장이 갈 카파오는 아닙니다. 가도 현대차 기아가 가지. 현대 기아가 가는 거지 소부장이 왜냐하면 저거 뭐 하신이라는 기업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인도법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하나의 작은 뭐 작진 않지만은 하나의 결이 되는 거고 그 모멘텀으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촉매가 돼서 소보장이 움직인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 30 이상 오늘 KTV인가 어딘가 40만 원 불렀는데 전부 다 포인트가 뭐냐면 밸류업입니다. 생각보다 주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 밸류업이 아까 우리도 DB 하이텍 얘기를 했습니다만 DB 하이텍도 바닥을 기다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3분기에 네. 그 밸류업 공시를 한번 하겠다. 이게 이제 제조업으로서는 최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대, 그러니까 뭔가 이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라 밸류업이 어쨌건.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6월 19일이잖아요. 지금 기관이나 패시브 자금들은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펼치냐면 6월 마지막 그레일이 우리나라 반기 배당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들이 대형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금융주로 들어오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붕 떴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삼성도 포함되고 금융주도 포함되고 현대차도 포함되는데 단연 1순위로 포함된 게 현대기아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근에 약간 빠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구간에서 눌림에 매수하게 되면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대표님 그 카페 24하고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카페 24요? 네. 그거 뭐 날라간 건 뭐 하려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날라가는 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굳이 제가 지난주에 또 지인장 뭐 또 TNM 그거는 뭐 예. 네. 그리고 그만 하시죠 뭐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 터가 안 좋아. 아니 어떻게 저 자리만 앉으면 우리 착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참, 네, 근데 알겠습니다. 카페 입성을 왜 간 거예요? 오늘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으로 갔어요. 그 유튜브랑 한다는. 근데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미 회자가 됐던 건데. 근데 그쵸? 이제 그게 그냥 유튜브 계정으로 음. 딱 들어가서 바로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붙였잖아요. 네, 붙여서 이제 뭐 카페 24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딱 만들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카페 24랑 연동이 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도 하나 만드시죠, 대표님. 그래요. 자, 양봉을 팝니다. 4,600원. 덤으로 떡상도 드립니다. 자, 한번 상품으로 우리 식사권 한번 팔릴까? 설마 뭐 그 워렌 버핏은 비싸게 받는데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네. 밥 사드려야 돼.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벤트로 재미삼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수고하신 우리 양본 선생님 고맙습니다.